은아, 미안해. 엄마가 왔어. 잘못했어. 경아는 딸의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이틀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을 날아왔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송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없었습니다. 화장실, 없었습니다. 침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경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뒤편, 작은 정원, 흰 천이 덮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 경아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막았습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딸이야. 비켜. 경아는 경찰을 밀쳤습니다. 흰 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은송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은송아. 경아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송아. 비명이 터졌습니다. 파리의 아침 하늘을 찢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경아는 딸을 흔들었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제발. 엄마야. 엄마 왔어. 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다 들어줄게. 다 해줄게. 그러니까 눈 떠. 제발.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내. 누가 내 딸 좀 살려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아는 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7년 전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2.8kg, 작고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지금 그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경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죽였다는 것을, 3년 동안 죽겠다고 버텨서 사랑을 쟁취했던 자신, 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왜 안 들어줬을까? 왜 문을 안 열어줬을까? 내가 가장 잘 알면서, 미안해. 미안해, 은송아. 파리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경아의 울음소리만이 작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 핵심부 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딸을 지키려 했고 딸은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둘 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경아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아에게는 하나 아버지도 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 23, 경아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두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혁명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경아를 웃게 해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안 된다. 백두의 피가 아무 핏줄하고나 섞일 수 없어. 경아는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좋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 남자를 평양에서 내쫓았습니다. 혁명 재교육 명목으로 함경북도 탄광촌에 보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경아는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7일, 2주,
차라리 죽겠어요. 그 사람 없으면 난 죽어요. 아버지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경아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이 꺼지고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자였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경아는 3년 동안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탄광촌에서 돌아올 때까지 울고 싸우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저 사람 아니면 난 죽어요. 제발. 결국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그 남자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아는 뼈만 남은 몸으로 그를 안았습니다. 경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자신의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은송이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1979년 봄 은송이 태어났습니다. 2.8kg. 작은 아이였습니다. 경아는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음 출산은 어렵습니다. 은송이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가 된 겁니다. 경아는 갓난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킨다. 은송은 경아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경아의 전부였습니다. 은송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새벽 6시 경아가 직접 아침을 차렸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리본을 달아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꼭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은송아, 넌 아무나 될 수 없어. 경아는 딸의 친구를 골랐습니다. 딸의 옷을 골랐습니다. 딸이 읽을 책을 골랐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안 돼. 위험해. 엄마, 이 소설 읽어도 돼요? 안 돼. 너한테 안 맞아. 엄마가 다 알아. 엄마 말 들어. 은송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누굴 만날지 전부 엄마가 결정했습니다. 은송이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좋은 딸이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경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거부했던 그 틀을 딸에게는 더 단단히 씌우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문을 열었으면서 딸에게는 모든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황금세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은송은 파리로 떠났습니다. 27. 처음으로 엄마 품을 벗어났습니다. 공항에서 경아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매일 전화해. 알았지? 네, 엄마.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네. 밥 꼭 챙겨 먹고. 엄마, 나 27살이야. 경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은송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파리는 낯설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멈추고 싶을 때 멈췄습니다. 아무도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은송은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안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비둘기를 쫓았습니다. 여기선 그냥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은송은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27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파리에서 만난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은송에게 물었습니다. 넌 뭘 좋아해? 은송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그는 웃었습니다. 은송의 집안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은송을 봐줬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은송을. 은송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건 없이, 배경 없이, 그냥 나로서. 나 이게 좋아. 뭐가?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이 순간. 그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좋은 거야. 은송은 그 말에 울 뻔했습니다. 27년 동안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더 잘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고, 더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파리에서 은송은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황금 세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은송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은송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랬으니까. 엄마도 목숨 걸고 사랑을 쟁취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안 돼. 네. 그 사람은 안 돼. 집안이 맞지 않아. 은송은 멍해졌습니다. 엄마, 나 아직 그 사람 집안 얘기 안 했는데. 안 해도 알아. 거기서 만난 사람이 뭐가 되겠어. 엄마,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송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그랬잖아.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죽겠다고 했던 엄마. 탄광촌에 끌려간 아빠를 3년 동안 기다렸던 엄마. 목숨 걸어서 사랑을 쟁취했던 엄마. 그 엄마가 딸에게는 안 되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그날 이후 평양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은송아, 그 사람 끊어라.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것도 없어. 넌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점점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매일. 언제 돌아올 거야? 엄마, 나 아직 공부 안 끝났어. 공부는 여기서 해도 돼. 돌아와. 경아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남자 만나는 거 다 알아. 누가 보고했어? 은송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리까지 감시가 온 겁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이 도시에서도 엄마의 눈은 닿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은송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그랬잖아.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탄광촌에 보냈을 때 3년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다렸잖아. 죽겠다고 했잖아. 뼈만 남을 때까지 버텼잖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똑같아, 엄마. 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엄마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건 다른 얘기야.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난 널 지키려는 거야. 엄마는 죽겠다고 해서 문을 열었잖아. 근데 나한테는 왜 그 문을 닫아?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아는 끊긴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지. 23.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진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죽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을 때 아버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금 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경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사랑에 빠지면 어떤 기분인지, 온 세상이 그 사람뿐인 것 같은 그 기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송이는 달라.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는 내 전부니까.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평양 보이부 연결해줘. 은송이 데려와야겠어. 파리에서 은송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아니, 급해. 엄마가 데리러 온대. 은송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죽겠다고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죽겠다고 하면 진짜로 데려갈 테니까. 황금 세장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 열린 틈으로 바깥 바람을 맛본 것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세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단단히. 2006년 여름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은송아.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데리러 간다. 은송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다 용서해 줄게. 용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잖아. 은송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처럼. 27년 전 엄마처럼.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죽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잖아. 나도 죽겠다고 하면 돼? 그러면 엄마도 문 열어줄 거야? 경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그치? 나는 안 되지. 내가 죽겠다고 하면 엄마는 진짜로 데리러 올 거잖아. 끌고 갈 거잖아. 은송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죽겠다고 해서 살았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전화기 너머로 경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송은 생각했습니다. 앞에 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 돌아간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엄마의 딸이 됩니다. 엄마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고, 엄마가 정해준 삶을 살고,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은송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경아의 딸만 남습니다. 2번째 문, 남는다. 파리에 남으면 엄마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보이부가 올 겁니다. 끌려갈 겁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찾아낼 겁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은송은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죽겠다는 카드가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딸을 죽일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은송에게 그 카드는 없었습니다. 죽겠다고 하면 엄마는 진짜로 데리러 올 테니까. 살려두고 가둘 테니까. 엄마의 사랑은 그런 거였습니다. 은송은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리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연인들이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은송에게 그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2개의 문, 둘 다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죽겠다고 하면 열릴까요? 아니,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끌고 갈 겁니다. 살려서 가둘 겁니다. 영원히. 은송은 옆을 봤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죽겠다고 해서 안 되면 진짜로 죽으면? 그러면 자유야? 2006년 8월 어느 날, 은송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파리의 작은 아파트, 3년 동안 살았던 곳.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평양.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30번. 결국 전화기 코드를 뽑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찾아왔습니다. 은송아, 문 열어. 은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얼굴만 보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됐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은 잔인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은송은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27년 동안 느꼈어요. 근데 엄마,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문을 열 수 있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반대해도 3년 버텨서 사랑을 지켰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 기회를 안 줬어요?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기분인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엄마가 제일 잘 알면서 왜 나한테만 안 되라고 했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삶.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은송. 은송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어디론가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은송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엄마의 딸로 살았던 27년. 단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3년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은송의 전부였습니다. 은송은 창틀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은송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야. 북한을 떠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람, 바다를 건너는 사람, 제3국을 거치는 사람. 은송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살아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떠났습니다. 몸이 창문을 넘는 순간 은송은 비로소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27년 동안 갇혀있던 세상을 죽어서야 벗어났습니다. 파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센 강은 흐르고 카페는 열리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은송의 아파트만 고요했습니다. 이틀, 48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관리받던 권력자의 외손녀. 평양에서는 한 발짝도 혼자 다니지 못했던 아이. 파리까지 감시가 왔다던 그 체제. 그런데 이틀 동안 아무도 은송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30번 넘게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호받던 사람이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경아는 이틀 뒤에야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되겠지. 얼굴 보고 얘기하면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에 흰 천이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경아. 살려내. 누가 내 딸 좀 살려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아는 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 알면서 왜 나한테만 안 되라고 했어요? 경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딸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떤 기분인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3년 동안 밥도 안 먹고 버텼던 자신, 죽겠다고 해서 문을 열었던 자신, 그 자신이 딸에게는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널 죽였어. 경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파리의 밤은 길었습니다. 경아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끝나지 않을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파리의 작은 묘지, 이국당에 딸을 묻었습니다. 경아는 비석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김은송 1979, 2006, 27년. 딸이 살았던 시간. 그중 얼마나 행복했을까. 파리에서의 3년. 어쩌면 그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예전의 경아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질문. 술을 마셨습니다. 잠들기 위해서. 다음 날 또 마셨습니다. 잊기 위해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했습니다. 남편과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이 너무 심하게 했잖아. 서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딸을 죽인 건 둘 다였습니다. 아니, 이체제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경아는 매일 밤 되물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으면, 내가 한 번만 들어줬으면, 내가 그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고 했으면.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남편이 처형당했습니다. 딸은 스스로 떠났고 남편은 체제에 의해 떠났습니다. 경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송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 부, 안전. 하지만 원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내 마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송은 살아서 북한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떠났습니다. 가장 슬픈 탈북이었습니다. 경아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사랑을 쟁취했으니까,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를 줬습니다. 그게 경아의 평생의 죄였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말. 정말 자식을 위한 걸까요? 내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을 위한 걸까요? 사랑한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넌 뭘 원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창문을 닫아줄 수 있습니다.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북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